나이가 16이었습니다. 왕은 50이었습니다. 헨리 8세의 5번째 왕비 캐서린 하워드. 역사는 그녀를 가볍고 철없는 여자로 기억합니다. 간통죄로 처형된 왕비. 그러나 현대 역사가들은 다른 이야기를 합니다. 캐서린 하워드는 피해자였습니다. 어린 시절부터 나이든 남자들에게 성추행을 당한 아이. 그 아이가 왕비가 됐다가 죄인이 됐습니다. 캐서린 하워드가 태어난 것은 1523년쯤이었습니다. 정확한 출생 연도도 모릅니다. 그만큼 기록이 없는 존재였습니다. 아버지 에드먼드 하워드는 귀족이었지만 가난했습니다. 노퍽 공작 가문의 반개였습니다. 어머니는 캐서린이 어릴 때 세상을 떠났습니다. 아버지는 재혼했고 캐서린을 제대로 돌보지 않았습니다. 결국 캐서린은 10살도 안 된 나이에 할머니인 노퍽 공작 부인 댁으로 보내졌습니다. 노퍽 공작 부인의 집에는 귀족 가문의 어린 딸들이 여럿 모여 살았습니다. 교육을 받고 귀족 예절을 익히는 곳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집에서 캐서린에게 일어난 일은 교육이 아니었습니다. 캐서린이 12살쯤 됐을 때였습니다. 음악 선생 헨리 매녹스가 그녀에게 류트를 가르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매녹스는 레슨을 이용해 캐서린에게 지속적으로 부적절한 접근을 했습니다. 기록에 따르면 그는 캐서린을 만지고 추근덕거렸습니다. 현대적 시각으로 명백한 성추행이었습니다. 캐서린은 12살이었고 매녹스는 성인 남자였습니다. 캐서린은 이것이 잘못된 것인지 제대로 판단할 나이가 아니었습니다. 어머니도 없었고 아버지도 없었고 이것을 막아줄 어른이 없었습니다. 그것이 더 계속됐는지에 대해서는 기록이 엇갈리지만 매녹스의 행동이 부적절했다는 것은 당시 다른 소녀들의 증언으로도 확인됩니다. 몇 년이 지났습니다. 캐서린이 14살에서 15살쯤 됐을 때 이번에는 프랜시스 더럼이라는 나이든 남자가 캐서린에게 접근했습니다. 더럼은 노퍽 공작 부인 집의 일꾼이었습니다. 그는 밤에 여자 기숙사에 몰래 들어와 캐서린에게 접근했습니다. 캐서린은 이것을 막지 못했습니다. 현대적 시각으로 이 역시 아동 성추행이었습니다. 당시 귀족 가문의 어린 소녀들이 적절한 보호도 받지 못하고 이런 상황에 노출되는 것은 드문 일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당시 관행이었다는 것이 그 행위를 정당화하지는 않습니다. 캐서린은 어린 시절 내내 어른들에게 착취당했습니다. 이런 배경을 가진 캐서린이 15에서 16살쯤 됐을 때 헨리 8세의 눈에 들었습니다. 헨리는 당시 50살 가까이 됐고 다리에 만성궤양이 있어 몸 상태가 좋지 않았습니다. 네 번째 왕비 클레베의 앵과의 결혼이 완전히 실패로 끝난 직후였습니다. 캐서린은 어렸고 발랄했고 헨리에게 활력을 불어넣었습니다. 헨리는 완전히 빠져들었습니다. 캐서린의 집안 어른들인 노퍽 공작과 친척들은 이것을 기회로 보았습니다. 왕의 마음을 사로잡은 캐서린을 적극적으로 밀어줬습니다. 1540년 캐서린 하워드는 헨리 8세의 5번째 왕비가 됐습니다. 나이는 16 또는 17살이었습니다. 왕비가 된 캐서린의 삶은 어떠했을까요? 처음에는 화려했습니다. 헨리는 그녀를 극진히 아꼈습니다. 보석을 선물하고 땅을 주고 뭐든 들어줬습니다. 그러나 문제가 있었습니다. 어린 시절 캐서린에게 접근했던 프랜시스 더럼이 왕비가 된 캐서린에게 편지를 보내기 시작했습니다. 협박이었습니다. 왕비 자리를 이용해 자신에게 좋은 자리를 마련해 달라는 요구였습니다. 캐서린은 어쩔 수 없이 더럼을 궁정에 들였습니다. 여기서 또 다른 문제가 생겼습니다. 캐서린의 사촌 토마스 컬페퍼라는 남자가 있었습니다. 그는 잘생기고 젊었습니다.
캐서린과 컬페퍼 사이에 편지가 오고 갔습니다. 캐서린이 컬페퍼에게 쓴 편지가 나중에 발견됩니다. 그 편지에는 그를 그리워하는 내용이 담겨 있었습니다. 1541년 헨리 8세와 캐서린이 북부 영국을 순방하는 동안 캐서린과 컬페퍼의 관계가 조사됩니다. 더럼도 불려갑니다. 신문을 받습니다. 어린 시절의 일들이 모두 드러납니다. 매녹스와의 일, 더럼과의 일, 그리고 컬페퍼와의 편지들, 모든 것이 간통의 증거로 사용됩니다. 헨리 8세는 분노했습니다. 왕비가 자신을 배신했다는 충격. 사실 캐서린이 컬페퍼와 실제로 간통을 했는지는 지금도 불분명합니다. 편지만으로는 실제 행위가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렵습니다. 그러나 당시는 그 편지만으로도 충분했습니다. 캐서린과 어린 시절의 관계에 있었던 더럼과 매녹스, 그리고 컬페퍼 모두 처형됐습니다. 더럼과 컬페퍼는 특히 잔혹한 방식으로 처형됐습니다. 내장을 꺼내는 형벌이었습니다. 캐서린은 런던 탑에 갇혔습니다. 재판은 형식적이었습니다. 캐서린이 결혼 전에 다른 남자와 관계를 가졌다는 것이 법적으로 왕을 속인 것이 됐습니다. 왕비가 되기 전의 일까지 소급해 죄를 물은 것이었습니다. 이 법 자체가 모순이었습니다. 결혼 전의 행동을 결혼 후에 죄로 묻는다는 것이 말이 됩니까? 더구나 그 행동의 상당 부분은 그녀가 어린 나이에 당한 것이었습니다. 런던 탑에 갇힌 캐서린의 마지막 며칠은 처참했습니다. 기록에 따르면 캐서린은 제대로 먹지도 못하고 극도의 불안 상태였습니다. 처형 전날 밤 그녀는 처형대에서 연설을 어떻게 할지 연습했다고 합니다. 단두대 앞에서 연설을 하는 것이 당시 귀족들의 관례였습니다. 캐서린은 그 연습을 밤새 반복했다고 전해집니다. 18살 또는 19살의 나이였습니다. 1542년 2월 13일 캐서린 하워드는 처형됩니다. 앤 불린이 처형된 그 자리 런던 탑 안뜰이었습니다. 캐서린 하워드의 이야기를 현대적 시각으로 보면 어떻게 될까요? 현대 역사가들과 법학자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캐서린이 어린 시절 매녹스와 더럼에게 당한 것은 아동 성추행이었습니다. 그녀는 가해자가 아니라 피해자였습니다. 그 피해자가 나중에 결혼 전에 다른 남자와 관계를 가졌다는 이유로 처형됐습니다. 그 관계 자체가 강압에 의한 것이었을 가능성이 높은데도 불구하고요. 현대의 법 감각으로 보면 캐서린 하워드는 여러 겹으로 피해자였습니다. 먼저 어린 시절 성추행 피해자였고 다음으로 가족들에게 왕의 구애를 받도록 이용당한 피해자였고 마지막으로 왕의 분노의 표적이 된 피해자였습니다. 헨리 8세의 6 왕비들을 돌아보면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 여자들 대부분이 자신의 선택으로 왕비가 된 것이 아니었습니다. 정치적 이해관계, 가문의 야망 혹은 왕의 일방적인 선택에 의해 왕비 자리에 놓였습니다. 그리고 왕의 마음이 바뀌었을 때 버려졌습니다. 이혼, 처형, 사망, 이혼, 처형, 생존. 그 중에서도 캐서린 하워드는 가장 어린 나이에 가장 처참하게 희생된 여자였습니다. 16세 왕비가 됐고 18 또는 19에 처형됐습니다. 삶의 절정이어야 할 나이에 런던 탑에서 생을 마쳤습니다. 캐서린 하워드를 기억하며 우리가 생각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역사는 약자의 편에서 쓰이지 않습니다. 왕이 버린 여자는 죄인이 되고 죄인은 악인이 됩니다. 그것이 역사가 작동하는 방식이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 역사 뒤에 있는 사람을 봐야 합니다. 어머니를 일찍 잃고 아버지에게 버려지고 어른들에게 착취당하고 가문의 야망에 이용당한 소녀. 그 소녀가 죄인이 된 것은 그녀의 잘못이 아니었습니다.
헨리 8세가 캐서린 하워드에게 빠진 것은 단순한 노인의 젊은 여자 선호가 아니었습니다. 헨리는 당시 극도로 힘든 상태였습니다. 네 번째 왕비 클레베의 앤과의 결혼이 처참하게 실패한 직후였습니다. 클레베의 앤은 외모가 기대에 미치지 못했고 헨리는 첫날부터 그녀를 거부했습니다. 그 결혼은 빠르게 취소됐습니다. 헨리는 자존심에 깊은 상처를 받았습니다. 몸 상태도 좋지 않았습니다. 다리의 만성 궤양은 점점 악화됐고 한때 잘생겼던 몸은 비만으로 180kg이 넘었습니다. 우울하고 지쳐있던 헨리 앞에 발랄하고 젊은 캐서린이 나타났습니다. 헨리는 그녀를 만나면서 다시 젊어진 기분을 느꼈습니다. 그래서 더욱 빠져들었고 배신당했다고 느꼈을 때의 분노가 더욱 컸습니다. 캐서린 하워드의 가문인 하워드 가문, 즉 노퍽 공작 가문에 대해서도 이야기해야 합니다. 노퍽 공작은 영국에서 가장 강력한 귀족 가문 중 하나였습니다. 그들은 왕실과의 연결을 통해 권력을 유지하려 했습니다. 앤 불린도 하워드 가문 출신이었습니다. 앤 불린이 처형된 후 하워드 가문은 다시 한번 자신들의 딸을 왕의 곁에 보내려 했습니다. 캐서린이 그 도구였습니다. 캐서린의 삼촌 노퍽 공작은 캐서린이 왕의 눈에 들자 적극적으로 그 관계를 밀어줬습니다. 캐서린은 가문의 야망을 위해 이용됐습니다. 그러나 일이 잘못됐을 때 노퍽 공작은 자신을 보호하기 위해 캐서린을 버렸습니다. 피를 나눈 가족이 위기의 순간에 등을 돌린 것이었습니다. 역사의 잔인한 장면 중 하나입니다. 캐서린 하워드와 컬페퍼의 편지 이야기를 조금 더 자세히 해보겠습니다. 발견된 편지에서 캐서린은 컬페퍼에게 나는 당신보다 더 사랑할 수 있는 사람을 이 세상에서 만난 적이 없습니다. 라고 썼습니다. 이 편지가 간통의 증거로 사용됐습니다. 그런데 두 사람이 실제로 만났는가에 대해서는 지금도 논쟁이 있습니다. 편지는 감정을 표현했지만 실제 만남이 있었다는 직접적인 증거는 없습니다. 더구나 그 편지를 전달해 준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이 신문을 받으면서 자백을 했습니다. 고문이 있었다는 설도 있습니다. 고문을 받고 한 자백이 사실이라고 볼 수 있을까요? 현대 법정이었다면 이 증거들은 충분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컬페퍼의 처형 방식도 충격적이었습니다. 그는 내장을 꺼내는 극형에 처해졌다가 나중에 참수로 감형됐습니다. 더럼은 전혀 감형 없이 극형으로 처형됐습니다. 이 처형들은 헨리의 분노가 얼마나 컸는지를 보여줍니다. 그러나 생각해보면 더럼은 어린 캐서린을 착취한 사람이었습니다. 그가 처형된 것은 캐서린과의 어린 시절 관계 때문이 아니라 왕비와 관계가 있었다는 혐의 때문이었습니다. 그 착취 자체에 대한 처벌은 없었습니다. 역사의 불공평함이 여기서도 드러납니다. 캐서린 하워드가 런던 탑에서 보낸 마지막 몇 주를 생각해 봅니다. 그녀는 거의 먹지 못했다고 합니다. 간수들의 기록에 따르면 그녀는 극도로 불안한 상태였습니다. 처형 전날 밤 단두대 연설 연습을 반복한 것도 그 불안의 표현이었을 겁니다. 그녀는 어린 나이에 충분한 교육을 받지 못했습니다. 마지막 연설을 제대로 해야 한다는 압박이 그녀를 괴롭혔을 것입니다. 앤 불린이 마지막에 우아하고 당당하게 연설했던 것과 비교됩니다. 앤 불린은 30대였고 강인한 성품이었습니다. 캐서린은 10대 아이였습니다. 1542년 2월의 처형날 아침, 캐서린은 자신이 연습한 연설을 했습니다. 나는 왕의 법에 의해 죽지만 기꺼이 죽겠습니다. 그리고 나는 왕에게 충성을 다했습니다. 이런 내용이었다고 전해집니다. 처형은 앤 불린이 처형된 그 자리에서 이뤄졌습니다. 아버지 헨리 8세에게 처형당한 어머니,
앤 불린과 같은 자리에서 헨리 8세의 손에 또 다른 어린 왕비가 처형됐습니다. 역사는 이 두 여자를 같은 자리에 놓았습니다. 헨리 8세는 캐서린 처형 후 어떻게 됐을까요? 그는 회복이 느렸습니다. 이번에는 분노가 오래갔습니다. 신하들은 헨리 앞에서 캐서린의 이름을 함부로 꺼내지 못했습니다. 한참 후에야 헨리는 6번째 왕비 캐서린 파와 결혼했습니다. 그 마지막 왕비가 헨리의 임종을 지켰습니다. 헨리는 1547년에 죽었습니다. 그가 죽은 후에야 그의 왕비들의 이야기가 온전히 드러나기 시작했습니다. 오늘 이야기를 마치며 할아버지는 이것을 생각합니다. 캐서린 하워드는 역사상 가장 어린 나이에 영국 왕비가 됐고 가장 짧게 재위한 왕비 중 하나였습니다. 그녀가 왕비로 있었던 기간은 약 1년 6개월이었습니다. 그 짧은 시간 동안 그녀는 모든 것을 가졌다가 모든 것을 잃었습니다. 그리고 10대의 나이에 죽었습니다. 어린 시절 착취당하고 가문에 이용당하고 왕의 분노에 희생된 소녀. 현대 역사가들이 캐서린 하워드를 재평가하면서 하는 말이 있습니다. 그녀는 간통죄인이 아니라 아동 성범죄 피해자였다고요. 그 말이 500년 늦게 나온 것이지만 그래도 나와서 다행입니다. 오늘 이야기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다음 편에서 또 뵙겠습니다. 캐서린 하워드 이야기의 또 다른 비극은 그녀가 어린 시절에 받았어야 할 보호를 전혀 받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당시 귀족 가문의 소녀들은 일정 나이가 되면 다른 귀족 가문에 보내져 교육을 받는 관례가 있었습니다. 이것은 귀족 여성 교육의 일반적인 방법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과정에서 소녀들이 제대로 보호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캐서린이 보내진 노퍽 공작 부인의 집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여러 소녀들이 함께 기숙하는 방에서 어른들의 감시가 철저하지 않았습니다. 남자들이 밤에 기숙사에 들어오는 일이 캐서린만의 경우가 아니었다고 합니다. 당시 다른 소녀들의 증언에 따르면 이런 일이 공공연히 일어났다고 합니다. 그러나 아무도 막지 않았습니다. 캐서린은 그 방치된 환경의 피해자였습니다. 캐서린 하워드의 어린 시절을 현대 아동 심리학의 관점으로 보면 더 명확해집니다. 어린 나이에 성추행을 경험한 아이들은 이후에도 비슷한 상황에 취약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무엇이 정상적인 관계이고 무엇이 착취인지 판단하는 기준이 흔들리기 때문입니다. 캐서린이 컬페퍼에게 쓴 편지에서 강한 감정을 표현한 것도 이런 맥락에서 볼 수 있습니다. 어린 나이에 제대로 된 사랑과 보호를 받지 못한 아이가 누군가에게 강한 감정적 의존을 보이는 것은 자연스러운 심리적 반응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당시 이런 심리적 이해는 없었습니다. 오직 법과 왕의 분노만이 있었습니다. 캐서린 하워드와 앤 불린을 비교하는 것도 의미가 있습니다. 둘 다 하워드 가문 출신이었습니다. 둘 다 헨리 8세에게 처형당했습니다. 둘 다 간통죄를 선고받았습니다. 그러나 두 사람은 매우 달랐습니다. 앤 불린은 총명하고 강인했으며 헨리와의 관계에서 주도적이었습니다. 6년을 거절하며 자신의 조건을 관철시켰습니다. 마지막에도 당당하게 연설했습니다. 반면 캐서린 하워드는 어린 나이에 강인함을 기를 기회도 없었습니다. 어린 시절의 착취가 그녀의 자아를 충분히 성장시키지 못했습니다. 헨리와의 관계에서도 가문 어른들의 밀어주기에 의해 수동적으로 왕비가 됐습니다. 두 사람을 같은 선상에 놓고 비교하는 것 자체가 불공평합니다. 역사 속에서 캐서린 하워드는 오랫동안 주목받지 못했습니다. 헨리 8세의 6 왕비 중 가장 덜 기록된 왕비 중 하나입니다. 그녀의 출생 연도도 정확히 모르고 그녀의 삶에 대한 기록도 적습니다. 그것 자체가
그녀가 얼마나 도구로 취급됐는지를 보여줍니다. 그녀가 살았을 때도 죽은 후에도 제대로 된 존재로 기억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최근 들어 캐서린 하워드에 대한 연구가 활발해지고 있습니다. 역사가 조 리커비는 캐서린 하워드에 관한 책에서 그녀를 간통죄인이 아닌 아동 성범죄 피해자로 재평가했습니다. 이런 연구들이 쌓이면서 500년 만에 캐서린 하워드가 다른 눈으로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우리가 역사에서 배워야 할 것이 있다면 이것입니다. 힘 있는 자가 기록한 역사에서 약한 자는 항상 죄인이 됩니다. 16살 소녀가 50살 왕의 앞에 서면 잘못은 항상 소녀의 것이 됩니다. 어린 시절 착취당한 아이가 법정에 서면 잘못은 그 아이의 것이 됩니다. 그러나 실제로는 그렇지 않습니다. 어른이 아이를 보호해야 합니다. 강한 자가 약한 자를 착취하면 안 됩니다. 캐서린 하워드의 이야기는 500년 전의 이야기이지만 그 본질은 지금도 유효합니다. 아이를 보호해야 한다는 것, 약한 자의 편에 서야 한다는 것, 그 진리는 시대를 초월합니다. 오늘 이야기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다음 편에서 또 뵙겠습니다. 캐서린 하워드와 헨리 8세의 결혼 이야기를 조금 더 해보겠습니다. 결혼 첫 해 헨리는 캐서린을 무척 사랑했습니다. 캐서린을 장미꽃 없이 자란 신선한 꽃이라고 불렀다는 기록도 있습니다. 어디를 가든 캐서린을 데리고 다녔습니다. 보석과 선물을 아끼지 않았습니다. 캐서린이 원하는 것은 무엇이든 해줬습니다. 그 기간 캐서린이 행복했을까요? 겉으로는 화려했지만 속으로는 어떠했을지 모릅니다. 16이 50살 남자와 결혼한 것이었습니다. 몸 상태가 좋지 않은 노년의 남자였습니다. 캐서린에게 선택의 여지가 있었다면 과연 헨리를 선택했을까요? 아마 아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 선택 자체가 그녀에게 없었습니다. 또 한 가지 주목할 것이 있습니다. 캐서린이 왕비가 된 후 그녀는 자신의 어린 시절 지인들을 궁정에 끌어들였습니다. 더럼을 끌어들인 것도 그중 하나였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협박 때문이었다는 것이 정설입니다. 더럼은 자신이 알고 있는 캐서린의 과거를 빌미로 좋은 자리를 요구했습니다. 캐서린은 거절할 수 없었습니다. 왕비가 됐지만 어린 시절의 그늘에서 벗어나지 못했습니다. 오히려 왕비가 됐기 때문에 더 큰 표적이 됐습니다. 왕비의 자리는 영광이 아니라 또 다른 함정이었습니다. 캐서린 하워드의 이야기를 마무리하면서 한 가지를 더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그녀의 이름이 지금 어떻게 기억되고 있는가에 대해서입니다. 현대 영국에서는 캐서린 하워드를 성범죄 피해자로 재조명하는 움직임이 있습니다. 런던 탑에 있는 그녀의 기념 표석 앞에서 많은 사람들이 추모합니다. 특히 아동보호 단체들이 캐서린의 이야기를 아동 성범죄의 심각성을 알리는 교육 자료로 활용하기도 합니다. 500년 전에 죽은 소녀의 이야기가 지금도 살아있는 메시지를 전하고 있습니다. 아이들을 보호해야 한다는 것, 약한 존재 앞에서 어른들은 책임을 다해야 한다는 것, 그것이 캐서린 하워드가 우리에게 남긴 메시지입니다. 오늘 이야기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다음 편에서 또 뵙겠습니다. 캐서린 하워드와 같은 시대를 살았던 다른 여성들의 이야기도 잠깐 해보겠습니다. 헨리 8세의 시대는 여성에게 특히 가혹한 시대였습니다. 왕의 첫 번째 왕비 캐서린 아라곤은 이혼당했습니다. 두 번째 엠블리는 처형됐습니다. 세 번째 제인 시모어는 출산 후 사망했습니다. 네 번째 클레베의 애는 이혼당했습니다. 다섯 번째 캐서린 하워드는 처형됐습니다. 여섯 번째 캐서린 파만 살아남았습니다. 여섯 왕비 중 살아남은 자는 하나뿐이었습니다. 이 기록만 봐도 헨리 8세 곁에 있다는 것이 얼마나 위험한 일이었는지 알 수 있습니다.
그 위험한 자리에 캐서린 하워드는 16살에 던져졌습니다. 아무도 그녀에게 진실을 말해주지 않았습니다. 왕비가 되는 것이 영광이라고만 했지 그것이 얼마나 위험한 자리인지는 말해주지 않았습니다. 아니, 알면서도 보내지 않았을까요? 헨리 8세 이후 영국 역사는 어떻게 흘렀을까요? 헨리가 1547년에 죽은 후 아들 에드워드 6세가 왕이 됐지만 15세에 요절했습니다. 그 후 첫 번째 왕비의 딸 메리 1세가 왕이 됐습니다. 메리는 개신교를 박해해 피의 메리라는 별명을 얻었습니다. 그 메리가 죽은 후 두 번째 왕비 앤 불린의 딸 엘리자베스 1세가 왕이 됐습니다. 엘리자베스의 황금 시대가 펼쳐졌습니다. 이 흐름 속에서 캐서린 하워드의 이야기는 거의 잊혀졌습니다. 처형된 왕비, 그것이 전부였습니다. 그러나 지금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 처형된 왕비가 어떤 삶을 살았는지를, 어떤 상처를 안고 살았는지를, 그리고 얼마나 이른 나이에 사라졌는지를. 캐서린 하워드, 역사상 가장 짧게 살다 간 영국 왕비. 그녀의 이름을 기억해 주세요. 화려한 왕비의 이름이 아니라 보호받지 못한 아이의 이름으로. 오늘 이야기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다음 편에서 또 뵙겠습니다. 캐서린 하워드가 런던 탑에서 마지막으로 남긴 연설의 일부가 기록에 남아 있습니다. 그녀는 자신이 나쁜 삶을 살았다면 그것은 부분적으로 어린 시절 가르침이 부족했기 때문이라고 했습니다. 이 말이 의미심장합니다. 죽음 앞에서 그녀는 자신을 변호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삶을 설명하려 했습니다. 어린 시절 올바른 가르침을 받지 못했다는 것. 그것이 그녀의 마지막 말에 담긴 진실이었습니다. 보호받지 못한 아이가 어른이 되고 죄인이 되고 처형됐습니다. 그 안타까운 이야기가 우리에게 지금도 말을 걸고 있습니다. 아이들을 올바르게 가르치고 보호하는 것이 어른의 책임이라는 것을. 오늘 이야기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다음 편에서 또 뵙겠습니다. 그 메시지가 지금 이 시간 여러분의 마음에 닿기를 바랍니다. 보호받지 못한 아이가 역사의 죄인이 되는 일이 다시는 없어야 한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오늘 이야기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다음 편에서 또 뵙겠습니다.